선포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후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최재형 부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52억 8,400만 원 증액된 688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50억 6,400만 원 증액된 2026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과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조 환경정책과입니다.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 대중교통 대폐차 기간이 도래한 수요가 발생하여 고상버스, 수소버스 증가분으로 17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조 기후에너지과입니다. 본 예산에 미확보된 월곡동 마을 진입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실시 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조 자원순환과입니다. 상임위 심의 시 금년도 생활폐기물 수지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 위탁비 6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브랜시티 내 생활폐기물 매립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일부 지급 예산 재검토로 60억 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184조 생태하천과입니다. 주요 하천변 진입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으로 통복청 가로등 설치 사업과 주요 하천변 차단시설 구축 및 정보통신망 분리 사업, 오송누리광장 태양광 설치 사업을 위해 총 3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조 기후에너지과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의 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입은 한 52억 정도 이제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 이제 국도비 보조금이고 그런 특별조정교부금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25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2,026억 한 14% 정도 증액이 됐는데 자원순환과에 183억,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4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사업, 이게 지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7천이 증액이 돼가지고 1억이 올해 이제 7천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25년 추진 실적을 보면 13,586제곱미터. 네. 예산이 얼마였죠?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액 집행이 됐나요? 예. 이번에는 보니까 사업량이 79,300제곱미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제거 대상 지역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해당 지역은 저희가 국립생태원에서 조사된
생태교란 생물 조사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이나 재작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연타적으로 그 지역 중에서 다른 과에서 작업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연차적으로 계속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사업이? 이게 해마다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4년부터 24년부터? 저희가 직접 했고요. 네. 전에는 그냥 그 환경 단체에서 환경 보전 활동으로다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교란식물 제거를 하고 나면은 그 향후 그 관리가 됩니까? 재발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씨앗이 이제 계속 번져서 이게 지금 증식을 하기 때문에 네. 최소 같은 지역을 몇 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두 번 해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소멸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매년 이제 반복해서 예. 그 지역을 계속 제거를 해줘야 된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무슨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뭐 복원을 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걸 계속해서 제거 그냥 뽑아내고 또 재발하고 막 이런 이게 반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씨가 생기기 전에, 네. 그러니까 씨가 거기서 뿌려지기 전에 이제 제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 해야지 거 말고는 아니면은 뭐 약을 뿌려서 완전히 제초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방법은 좀 어렵고 좀 씨가 생기기 전에 그 수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거하고 나서 이제 그 관리를 좀 모니터링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냥 예. 하는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좀 다른 방법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뭐 보니까 산출 단가는 조금 그 단가가 내린 것 같아요. 금액이 좀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제곱미터당 그 비용이라 그러나요? 그 퇴치사업 비용이 네. 좀 단가가 내려간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1,260원 제곱미터당 네. 지금 이렇게 계산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내려간 것 같다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저희가 그런 제거 대상 지역도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예? 재발 방지 대책을 좀 고민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이 이게 이제 정액제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승용차는 3,500만 원, 저상 버스는 2억 9천 정도 되고 고상은 3억 4천 정도 이제 지원이 되는데 이 수소버스 고상이 이제 당초 연례되었는데 19대로 증가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지금 그 대중교통버스에서 그 수소버스 차량 대표자 기간이 도래돼 가지고 그 수요가 좀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시 예산 확보가 좀 그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다 담지 못한 부분을 이제 추경에 좀 일부나마 좀 더 이렇게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자체별로 그 지원 단가는 다 똑같습니까? 예, 지원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예.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 몇 프로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가격에 3,500이면 한 50% 50% 정도 정도? 된다고. 예, 예. 50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50% 지금 정도 현대 안 좀 차가 지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예, 보통 원가가 한 8천만 원 정도 지금 신차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 그 것 정도에서 같습니다. 3,500 정도. 네. 네. 50% 좀 안 되겠네요. 지금 그리고 전기 자동차도 이제 구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정액제인데 지금 이 수소차나 전기차나 이 신청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경쟁률이 좀 더 높아요? 높습니다. 예. 이게 지금 2,173대 사업량을 이제 계산을 하셨는데 이게 이 신청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게 하반기에 또 예, 추경해서 추경에 좀 예.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여기 전환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전환지원금. 예. 이게 보니까는 폐차를 하고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쵸? 예. 이거 혹시나 뭐 지원금 이거 수령하고서 차량 구매 안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이거는 구매를 해야지 지원하는 지원하는 거라 거예요? 예, 미리 지원하진 않습니다. 미리 지원하는 게 네, 아니라. 예. 예. 지금 뭐 정부나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환경차 이런 보급 지원 사업들을 계속 하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만약에 이 보조금이 중단되거나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런 거 아직까지는 없으시죠? 예, 아직까지는 국가에서도 지원 중단 얘기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전기차는 지금 더 보급을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그 월곡동 마을 진입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이거 상임위에서도 뭐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그 마을의 뭐 민원 때문에 이런 이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뭐 여기 기후에너지과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과들도 이런 게 많아요. 반도체 AI과도 그렇고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뭐 이쪽도 이런 주민 민원회에서 이제 도로 확장 공사 뭐 이런 예산들을 세우는데 이거를 지금 이 전문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이 전문 그 건설도로과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예? 그래야 더 전문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거를 이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이제 부서 간의 효율성을 이제 더 높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네. 처음에 시작은 해서 이제 시설 결정이라든가 뭐 영향 평가 같은 거는 이제 저희가 하더라도 내년 당장 이제 보상하고 공사를 시작이 되면 어차피 이제 도로 부서에서 이제 모든 감독이나 모든 걸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예산 편성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도 이제 아예 이제 그 부서에서 예산 자체를 편성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좀 조율 중에 있어요. 네. 아직 결정돼 안 됐는데 저희도 이제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더 효율적이고 이게 어차피 뭐 예산이 시 한 뭐 계획에서 계속 이제 분산이 될 텐데 뭐 이런 실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좀 각 국 간의 국장님들하고 같이 잘 협의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네,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기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사업 이게 지금 5,200 이번에 그 요청을 하셨어요. 추경에 이게 팽성읍 노아리 이제 근처 4개소 같은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이 분리수거 이제 거점 시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구도심 쪽에 빌라 있는 이런 단지들 보면 주말에 이제 쓰레기가 그냥 넘쳐나요. 주말에 이제 회수를 안 하시니까 예. 그 업체에서 그래서 그런 민원을 이제 엄청 많이 받는데 거기 한번 가보면 주말에 그냥 쓰레기가 도로 것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냥 막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점 시설 이제 클린하우스 이런데 분리수거용 이렇게 자루를 좀 해주시면 좋을 그런 요청도 많아요. 분리수거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수거 자루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그 PT병 뭐 그다음 종이 뭐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막 갖다 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거를 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좀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예. 공간이 나오는 데는 저희가 분리수거를 이제 조그맣게 해서 갖다 놓는데 네. 공간이 안 나오는 데는 저희도 이제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갖다 놓을 수가 없는 데들이 좀 꽤 있습니다. 더 그러니까요.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예. 분리수거함을 갖다 놓을 수 있는 데는 더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CCTV가 포함되어 있는 거로 돼 있네요. 이게 고정형 CCTV가 포함된 겁니까? 예, 요번에 이제 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요거는 CCTV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고정형입니다. 고정형으로 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CCTV 이동형 CCTV 몇 개 보유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동형이 한 181개소 있습니다. 181개소요. 예, 예. 지금 이 분리수거 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전체 크린존이 크린하우스. 크린하우스가 338개 있습니다. 338개. 예, 예. 거기에 아까 CCTV가 이동형 180개 정도? 예, 예. 그러면 반 정도. 이동형이 181개가 있고 그 전에 이제 21년도 이전에는 이제 고정형으로 해놨었는데 고정형이 50개소, 이동형이 181개소 있습니다. 이 CCTV를 달아놓으면 그 효과가 좀 있나요? 예방 효과는 예방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동형 CCTV를 좀 배치를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예. 그렇게 그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그런 좀 단속 효과도 내면서 예.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랐습니다. 이게 좀- 읍면동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들어오죠.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산이 이제 실링제라 네. 많이 그 읍면동에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못 세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 도로가에 막 쓰레기 주말 되면 일요일 날 저녁에 가보면 도로까지 그냥 쓰레기 막 다 나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데 하여간 좀 대책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생활폐기금을 60억 감액을 하고 좀 소송비용 60억 증액을 했는데 이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지분반 이제 대행 용역비가 3개월치 못 세운 게 있었습니다. 네, 3개월치 세운 거죠 이번에. 그게 이제 이번에 142억이 올라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브랜시티 내 그 옛날 송탄 시 시절에 네, 썼던 그 매립장이 있었는데 네. 그게 작년 10월에 저희가 뭐 손해배상을 패소를 해가지고 원금만 160억을 지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복지환경 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자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먼저 갚고 손해배상을 먼저 갚고 그다음에 그 생활폐기물 수집원 대행용역은 어차피 이제 9월 10월까지는 가능하니까 거기서 좀 이쪽으로 이제 그 비용을 손해배상금 쪽으로 넘겨자. 그래서 60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거네요. 142억에서 근본 요구액에서. 예, 생활폐기물 용역비에서 그 60억을 소송 비용으로 다시 넘기는 거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금에 세운 게 3개월치를 세운 거잖아요. 142억 그렇죠? 예, 그 하반기 거를 지금 세운 겁니다. 네, 하반기에서 3개월분 미만인데 예. 3개월분이죠. 9개월까지는 세웠고요. 3개월치를 못 9개월까지 세웠던 걸 이번에 그래서 추경이 발행한 겁니다. 이거를 감액을 하고 이 소송 비용을 이쪽에 60억을 증액을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도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근데 이제 소송 지원 이게 이제 이게 사전에 협의가 안 됐습니까? 이 PFB하고 이 협의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걸 왜 소송까지 갔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21년도에 예. 그 브랜시티 PFV에서 이제 그 폐기물 처리를 완전히 처리를 다 해놓고 네네. 처리 비용이 이제 그때 160억이 나온 거예요. 네. 12만 3천 세제곱미터가 나온 건데 네. 평택시에서는 이제 그 처리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그 환경부 고시에서는 한 5만 5천 원, 뭐 6만 원이면 되는 건데 브랜시티에서는 22만 원, 23만 원 정도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 갭 차이를 줄이지 못해가지고 그럼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PFV에서 저희가 이제 그걸 전체 다 못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고 네.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 소송 비용 그 소가가 최저가로 이제 다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올바로 시스템이란 폐기물 관리법상에 있는 올바로 시스템에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원고 측 손을 완전히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가 161억이었고 지금 소송에서 확정된 거는 158억, 159억 이거 2억 분이 차이가 안 예, 2억 분이 차이 안 나는 건데 그러면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이자 비용 같은 게 안 나갔을 거 아닙니까? PFB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협의가 안 돼요? 아마 금액 차이가 한 4배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협의가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소송에서 져가지고 어차피 4배 가까이 지금 우리가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주장한 대로 지금 못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얘기했던 단가 뭐 아까 22만 원 그거에 산정해서 지금 판결이 난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좀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게 뭐 PFV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분도 갖고 있고 한 그런 데인데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이런 이자 비용 37억 정도의 이자 비용은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사실에 근거한 거고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 지금 2월 28일까지 지났네요. 2월 28일까지 연이자 12%로 지금 12%로 이제 계산을 예, 계속 하는 거죠. 예. 앞으로 계속 갚을 때까지 12% 아닙니까? 예, 원금 그 160억에 대한 이제 1년 이자가 19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12%는. 예, 저희는 그래서 최대한 원금부터 빨리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 좀 아쉽네요. 이게 잘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생태하천과에 보면 여기 진입 차단 시스템 주요 하천변 구축 사업 도비 사업이 이제 9억이 있고 26페이지요.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주요 하천변 차단 시설 구축 및 정보통신망 분리 사업이 있어요. 9억 이것도. 이게 다 특조금 사업인데 이게 지금 뭐가 틀린 겁니까? 이게 지금 그 앞쪽에 있는 거는 도 재난기금에서 내려와 있고요. 네, 뒤에는 특조금 사업입니다. 네, 저희가 24년부터 이제 차단 시설 설치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 올해 예산까지 반영되면 한 50% 약간 못 미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사업량에 보면은 안성천 2개소, 서영유천 16개소, 통북촌 16개소, 진이천 2개소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36개소. 그다음에 그 32페이지 그 사업도 서정유천 14개소, 통북촌 16개소 이게 겹치는 겁니까? 같은데요? 틀린 데입니다. 틀린데요? 네, 예산 신청하는 시기가 달라가지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신청해서 위치는 틀립니다. 유치는 틀린 거예요. 네, 이 정보통신망 분리 사업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건가요? 네 기존에 설치돼 있던 차단시설 구축하고. 예. 네네 그 CCTV하고 제어 장치를 그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이 하나로 설치되는 바람에 그 보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분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다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에. 그러면 여기 26페이지에 여기에도 그거 분리해 가지고 사업을 하나요? 신규는 다 분리해서 분리해서 하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데들은 이 망 분리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 네네 기존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들은. 분리라. 그런 차이가 있단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8페이지 오성 누리광장 태양광 설치 사업 지금 이제 특조금으로 18억 2천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는데 이게 연간 발전량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연간 발전량은 네. 768kW고 그 네. 판매 이제 한전에 판매한다고 하면은 그 1억 800만 원 정도 수입이 저희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월요? 월?
월인가요? 연 1억 800? 예. 근데 이제 오성 누리광장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전기가 있습니다. 네, 자가로. 예, 실개천이나 연못 뭐 이런 시설을 가동하고 나면 연 4,7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 4,700 정도 수익이 네, 예상됩니다. 그러면 한 16년, 17년 정도에 이제 예산 투입했던 걸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번 설치되면 몇 년 정도 20년 내구연한 20년? 보고 있습니다. 20년 되고요. 예. 지금 이게 이제 투자 회수 기간이 한 아까 16년? 16에서 17년 사이에 보고.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년, 3, 4년 정도 이제 더 이제 그때는 순이익이 되겠네요. 네, 우리 시에서 봤을 때. 네. 이게 이제 이거 설계하실 때 네. 이 설계 단가의 적정성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이용 공간에 불편 없도록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재생이죠. 재생 사업들을 권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라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세입 관련해서 자원순환과 대한민국 세단장 우수 지자체 선정에서 특별 교부세 받았는데 세단장 우수 지자체 선정이 어떤 거예요? 이게 작년에 그 행안부에서요. 그 행안부에서 실시를 한 건데요. 지자체별로 이게 이 청소를 잘 실시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자치단체별로 다 시달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그 시상금 성격의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요 특별교부세 받은 거로 세출을 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가 5천만 원 가지고 저희 자원순환가로 편입은 바로 못했습니다. 이거. 시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그냥 시세입으로만 잡혔다. 예. 수고 선정되시려고 노력해 수고하셨고요. 환경지도권은 뭐 예산은 세입이 한 388만 4천 원인데 이게 내용은 뭐예요? 그 전년도에 이제 보조 사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해학 물질 분야하고요. 대기 분야인데 이게 이제 그 경기도 위탁 사업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정산이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금 받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세입 잡았다가 다시 반납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잔액들은. 이제 그 맨 밑에 있는 도비보조 반납금만 이제 도비로 반납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비하고 이자 부분이라 한 240만 원 정도는 이제 시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도비만 잔액 반납하시는 거고. 예. 그다음에 생태활장과 오성누리관장 이거는 지정재원 잉여금이라고 세입이 들어왔어요. 118억 2천만 원. 아까 사업 내용을 설명했는데 요거는 그러면 특조금으로 받은 거예요? 네, 특조금 사업입니다. 근데 이 설치사업 지정재원 잉여금은 어떤 사업 뭐 분야가 따로 있나 보죠? 지정재원 잉여금이라고? 지금 세입 항목은 그렇게 잡혀 있어서 네. 요거는 하여튼 좀 어떤 부분인지 좀 파악해서 좀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확인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세출 예산 보니까 증감된 거가 한 14.11% 되고 세입은 뭐 8.31% 52억 8천 정도 되는데 이제 신규 편성한 게 쭉 내용이 있는데 좀 고민이 좀 많이 돼요. 하여튼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생태교라는 우리 최재형 의원님이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이게 어찌됐든 씨앗이 발화돼서 날리기 전에 해결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이게 씨앗을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시밭 같은 경우는 뿌리만 있으면 계속 번지기 때문에 제거해도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하여튼 생태 교란 식물 제거 작업을 좀 지속적으로 하시고 어쨌든 국비 내시가 기존에 50%에서 70%로 변경됐으니까 뭐 예산 부분에 좀 부담은 덜한데 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게 조금만 안 하면 막 확산이 엄청 빨리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아까 좀 자료들 보면은 뭐 한 그루에 뭐 2만 5천 개의 막 씨앗이 매달린다고 날린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교란식물 제거가 14,586 제곱미터 제거인데 이거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교란 그 식물의 어떤 뭐 부분에 대한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제거 작업을 한 면적입니다. 이거 이제 전체 면적인데 이거를 저희가 4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 산출 때문에 이제 전체 실제 면적은 요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4분의 1 되는 면적을 4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네. 사회를 합친 면적이 14,000 이 정도 예, 돼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우리 평수로 따지면 뭐 3,000평 조금 넘는 거라. 예, 근데 우리 사실은 예. 그 전체 지금 번져 있는 거에 대비 면적은 굉장히 거기에 비하면 되게 미미한 부분이라 예. 하여튼 장소로 따지면 예, 좀 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검토를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뭐 이 연도에 뭐 몇 년에 한 번 딱 정해서 그때는 좀 대대적으로 면적을 좀 확대해서 하는 방안도 예, 이번에 예산이 좀 확보돼서 저희가 좀 면적을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뭐 내년에 예산 상황이 좀 올해보다는 많이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위탁 수수료는 뭐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 시설 지원은 알겠어 뭔지 뭐 240만 원씩 360개소를 지원해 준다 알겠고 근데 그 위탁 수수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요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진 않고요. 그 경기에너지진흥원에다가 이걸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수수료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 이 사업 액수 곱하기 8%를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동일해요? 8%가? 예, 지금 다른 시군도 에너지진흥원이나 경기대진 테크노파크 해가지고 거의 그쪽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다 동일합니다. 그 수소차 지금 여기 보면 149대잖아요. 예. 승용차는 예, 뭐 버스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게 실제 지금 매년 집행이 100% 돼요? 요거는 시기마다 좀 다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이 됐는데 이제 수요는 그때 해마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작년 외에는 그렇게 100% 정도 되거나 뭐 수요가 월등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2월 말까지 집행률이 4.3%밖에 안 돼서 예, 지금 저희 그 접수된 거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 대비 한 지금 저까지 접수된 게 한 40여 대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 쪽이 더 선호를 하고요.
지금 승용차가 여기 보면 지원 금액이 3,500만 원이잖아요, 한 대당. 예. 그럼 이게 실제 지금 판매 가격은 얼마예요? 지금 신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천만 원 정도 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8천. 8천만 원? 네. 그러면 3,500이면 4,500만 네. 원을 자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예. 버스는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돼요? 버스 2억 9천, 하나는 3억 4천인데 여기는 저상 버스가 더 지원금이 적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버스는 저상이 더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고상이 더 비싸요? 네. 일반 버스는 전에 버스 대중교통과에서는 그걸 낮추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상 버스가 더 비싸다고 저희한테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또 달라요? 저희 지원금은 고상이 더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도 차량가는 고상이 더 많이 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저상 버스는 얼마나 자부담해야 되고 고상은 얼마나 자부담해야 돼? 차량가액은 정확히 제가 좀 확인이 못해서요. 그건 따로 그럼 네, 자료를 따로, 좀 주십시오. 예,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상 버스가 14대에서 19대로 5대 늘어났다. 예. 지금 전기 자동차 구매는 빨리 해달라고 많이 해서 이미 실시 공고 나간 예,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언제부터 나갔어요? 저희가 3월에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언제? 초중 정확한 거는 날짜는 제가 잘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전에 뭐 민원 빨리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늘 있었던 건데, 그러면 지금 이거 보면 화물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또 승용은 거꾸로 시비가 많은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국비나 시비나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국비 추가 보조가 있어서 시비가 많이 잔액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 추가 보조가 국비 보조 그 국비 지원하는 거하고 그거에 준해서 추가 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 전기 승용은 550이네요. 합쳐서 맞잖아요. 국비 300. 시비. 지원 금액이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차량마다 다 다른데 요거는 그냥 평균 단가 평균을 낸 거다? 산출해서 그러니까 단가고 평균 이렇게 네. 되고 이제 차량의 종류 따라 네, 틀리긴 종류에 한 따라 거죠. 다릅니다. 이게 외국 차도 종류에 따라 틀리죠. 그건 차량 가액으로 다 계산됩니다. 전에 버스 같은 경우는 특정 국가가 독점하다시피 이거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개선 방안이 이번에는 좀 그 지급 기준에 좀 담았어요? 아니 환경부 지침상에는 이제 국가 버스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버스는 그 환경부에서 직접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환경부에서 직접 공단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버스는 예. 환경부에서 직접 한다. 예, 예. 그럼 전환지원금은 이거 받는 거 외에 기존의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추가로 예. 150만 원을 더 130만 원을 더 지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관용차를 승용차를 한 대 늘리고 화물차를 또 한 대 늘려서 네. 두 개 증설에 1억 8천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원금 플러스 우리 시비 관용차 사는 거에 대한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하는 것보다 좀 늘어납니다. 감액은 승용차 한 대, 화물차 한 대 감액한 거고 이렇게 탁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 액수 비교해 보면 그렇게 좀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요 구체 내역 좀 주세요. 그 증액 그 승용차 아니니까 승용차는 어떻게 하고 차량별 어떻게 하고 화물은 어떤 거고 차량별로 어떤 건지 그 세부 내역 좀 줘보세요. 차량별 지원 금액 말씀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이게 도비 181페이지 보면 그럼 이 사업은 25년도에 평택시에서 하여튼 제출했어. 이게 26년도에 내시 통보가 왔어요. 그럼 이 공사 착수는 언제 합니까? 지금 이제 이 사업은 그 삼천리에서 의무적 지원비로 99.3% 지원하고요. 몇 시비하고 프로요? 99.3%, 90. 9.3%, 예. 도비 0.35, 시비 0.35, 7%, 0.7%를 재원으로 해서 전체 금액이 19억 8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계별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완료됩니까? 사업별로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이 구체적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구간별로 다 틀린데 네, 그 자료- 내역은 네, 별도로 예, 제출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0.7%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액수 자체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나머지는 삼천리가 부담한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원환상 선안과 세금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로는 이걸 감액한 거잖아요. 그 상임위에서. 예, 상임위에서 예. 그럼 저쪽에 있는 사업 그 배상금은 또 증액한 거란 말이에요. 그 증액에 대해서는 의회가 독자적으로 증액할 수가 없잖아요. 즉 시장님의 동의가 필요하잖아 증액 사업은. 그래서 우리 의회가 동액한 게 8대 때까지는 없었고 9대 때 저번에 재난 관련해서 증액 합의해서 그 처음으로 했었고 그럼 이번이 또 두 번째로 하는 건데 이거는 보고 드리고 나름대로 그 집행부의 어떤 의결이나 결재는 받은 거예요? 동의는 받은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뭐 예산부서에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집행부서니까 이 집행부서가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 저희 입장에서는 원금에 대한 연 12%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따로 네. 여쭤보고 이 절차는 집행이 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니 그런 절차는 진행 중인 거냐 이렇게 예, 뭐 질의를 드리는 저희는 거죠. 저희 의사 부서의 의견은 충분히 의견이 필요했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이제 뭐 시장님한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 있어서는 뭐 재난 지원만이 아니라 향후에 어떤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의원님들 의견이 모아지면 증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의회에서 이제 의장이 이제 시장한테 이런 의견을 주면 시장이 동의를 해야지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여태까지 잘 안 해왔는데 저번에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동의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어떤 상임위가 또 제안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10대 때는 개별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의사들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액이 더 유연해지는 거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뭐 예산부서에도 나와서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 두셔라. 이제 원래 저 8대 때도 그렇고 9대 때도 그렇고 굉장히 제가 그런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내부적으로.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집행부서에서는 어려움들을 호소해서 사실 자제한 측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절차도 잘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활 폐기물은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는 업체가 4개가 늘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을 때 이 부분 단가, 수지범과 비용과 4개가 늘었을 때 이 수지범만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과연 이게 그러니까 그냥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나 뭐 인건비 상승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는 뭐 그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업체가 늘어남으로써 또 발생한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 그 부분은 정확히 정리를 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늘린 이유가
어째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물론 기간이 이렇게 오래 되진 않아서 지금 뭐 평가하는 데서 좀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고민도 돼요. 그래서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 또 예. 그리고 업체들이 늘어나 그러니까 기존 업체와 뭐 신규 업체를 통틀어서 어쨌든 이게 주민들과의 일정한 그 뭐 이해 충돌이 좀 발생할 여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 같은 것들을 좀 잘 하시길 하리라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관리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좀 잘 정리정돈하고 또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업체들도 노력도 하고 예.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실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속에서 그런 노력들도 좀 잘 해주도록 예. 지도 관리도 좀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리수거 3개소 또 공동수거함 1개소 구체적 위치를 좀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신규로 어디 설치하려고 예, 하는지. 팽성에 하나, 포승에 2개인데요. 알겠습니다. 안중읍에 공동수거함도 하나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도시개발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개정을 해갖고 이 수거 클린하우스나 이런 설치를 미리 도시개발에 반영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순환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이 이걸 반영한 여부들을 좀 확인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 부분은 좀 이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8대 때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도 문제가 돼서 설치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어디 한 구탱에다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원이 발생해서 옮겨달라 뭐 이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개발을 할 때는 이 클린하우스 설치할 곳을 도시개발 계획 안에 담도록 했단 말이에요. 조례에. 도시계획과는 알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언제부터 이게 반영이 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예. 확인을 하란 말이죠. 같은 시의 조례는 전체가 통용되어지고 관철이 돼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점검하셔서 이것도 보고를 별도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탄시 이 폐기물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송탄 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 의회에 이게 보고한 게 저기 있어요. 이게 아마 21년도인가 20 초기에 문제가 됐을 때 보고를 했었다고. 지금 이게 우리가 시가 이 부지를 개인한테 매매했잖아요. 팔은 거잖아요. 예, 88년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가 없잖아 지금. 찾았어요? 계약서가 없을 겁니다. 예. 없을 겁니다. 원래 그런 계약서,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 아마 영구 보존이나 이럴 거라고 그 규정에. 지금 과장님이 그걸 계약한 건 아닌 건 알지만 지금 어찌됐든 그럼 그때 당시 뭐 과장님을 여기다 불러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또 매매는 뭐 자원순환께서 한 거 담당하는 회계부서에서 송탄시청에서 했을 테니까. 그럼 그거 팔 때 분명히 거기가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 쓰레기 매립지였던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달았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 대신 땅을 이렇게 이 가격에 판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가 되는데 거기 쓰레기가 묻혀 있는 땅이니 5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거고 단서 조항을 달았을 확률이 높단 말이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은 정도의 규모니까 이게 뭐 몇백 평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계약서가 없어. 도대체 이거를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인지 이게 88년도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 같은데
공송시효는 문을 떠나서라도 이 총무과에 대한 우리 기록물 관리에 대한 부분도 참 문제의식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기존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 어디 군청 뒤에서 뭐 통합하면서 그냥 다 쌓아놓고 그냥 불질러서 태워버리고 했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향후에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도 좀 주지시키는 좀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 송탄 이 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 이거 얘기했을 때는 우리한테 이 비용이 한 몇십억인 거로 제가 기억이 나. 근데 닦아놓고 지금 26년도에 와서 소송 결과가 158억, 160억이다. 거의 뭐 160억에다 이자 37억 있으니까 이거 내야 됩니다. 소송에 졌으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까 이제 그 최재형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21년도에 그 처리 비용이 저희가 생각했던 단가는 환경구 고시 단가는 5만 5천 원인데 브랜시티 PF에서 실제로 처리한 비용은 22, 3만 원이 그 갭 차이가 아마 송탄의 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 한 4, 50억 정도로 예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5, 6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 12만 3,591제곱미터가 폐기물 양이에요? 아니면 예, 땅의 예, 면적이에요? 폐기물 양입니다. 그래, 폐기물 양을 깼을 때 5만 원대 계약하면 한 50억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더 약로 따지면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한 게 그 환경구 고시 단가는 그냥 다 고시 단가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브랜시티 PF에서 처리한 거는 최저가 입찰로 해서 처리를 다 했고 그다음에 토양 오염까지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최저가 입찰로 해서 따지면 계산을 해보면 한 12만 8,500원 제곱미터당 12만 8,500원 네 계산한 거야. 원금은 따져보면 21만 원, 22만 원 아니고. 예? 그래야 이 가격이 나와. 12만 3,591 곱하기 12만 8,500원 하면 158억 정도 나온다고요. 그럼 한 3배 정도 더 준 거지. 아니면 2배 반 뭐 정도 더 준 건데. 그럼 이게 산시적 생시적 생각.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그런 협의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5만 원, 6만 원으로 처리를 하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그 처리 비용으로 끝내자. 나머지 덮는 거는 얘네 공사 나오는 흙이 있으니까 그건 처리하고 판에서 우리가 처리하는 거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해결되는 비용만 해도 거의 100억 이 넘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걸 미정미적 여러 이유로 해서 턱하니 법원에서 판결 나왔으니 이거 가지고 집행할 테니 돈 달라. 그럼 이미 지나간 세월이니까 편성해서 준다? 더군다나 이게 뭐 개인도 아니고 브랜시티 프로젝트 금융 투자라고 하는 우리도 지분을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 소송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나온 거에 대해서 물론 복한이 의원님들은 이게 이자가 판결이 나서 이자 비용이 12%씩 나가느니 이걸 빨리 지급을 해서 추가 이자 비용 발생하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는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산건위에서도 소사벌 지구와 용죽 지구 간의 그 도로 문제로 동북아 고속도로로 40몇 미터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주체가 청산되고 해지돼서 주체가 없으니 도시공사가 17억 아니 LH가 17억 얼마 5천만 원, 평택시가 17억 5천만 원, 그래서 35억으로 해서 공사하겠다. 그러니까 17억 5천을 우리가 굳이 안 내도 되는 거를 어찌됐든 어느 부서인지 각자 그 책임들을 다하지 못해서 17억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평택시가 부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건 그것보다 10배가 되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우리가 뭐 부담해야 되겠지만 이 과정들을 쭉 우리가 8대 때부터
알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레인시티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소장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이게 1심이에요, 2심이에요? 1심입니다. 예? 1심입니다. 1심? 예. 근데 항소할서 승산이 없으니까 예? 예. 항소 안 하는 거잖아요. 제가 고은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추가 입증 자료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1심에서 끝나는 게 낫고 이제 계속 2심까지 가게 되면 이자 비용만 재판이 늘어나면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겠어. 근데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있는지 이런 고민도 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자료를 받아갖고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 상황이라 나도 전반적인 지금 이야기된 상황에서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건데 과연 이렇게 해서 지급해 내 갖고 완료시키는 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다는 거예요. 이 쭉 진행된 상황들에 대해서 이 한 페이지가 아니라 좀 세부적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언제 뭐 21년도부터 거를 시작이 문제 제기된 부터 송출 환경 위생과부터 또 기업 투자과도 이 내용이 있을 거고 이 브레인시티 담당했던 부서들도 연관돼서 하고 또 자원순환과에서 이 내역 인수인계 받은 게 있을 테니까 1심 이 손해배상은 자원순환과 담당하겠어요? 예, 저희가 소송 수행했습니다. 그 소장 좀 내용도 주시고. 예. 우리도 행정감사만 아니라 행정조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주요 하천변 진입 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인데 이 주요 하천변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은 뭐 예산은 알겠어요. 35개에서 뭐 그 2,500만 원씩인데 자동 차단 시스템이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 그 저희가 원격으로 그 차단을 시켜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들어가는 거를 그 차단할 계획입니다. 근데 모든 곳에 하는 게 아니라 36개소면 사람이 다닐 수 있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이 보행이나 자전거 도로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 곳 36개소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또 앞으로도 향후에 해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향후 할 곳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이 사업이 24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 저희가 올해까지 하면 한 50% 정도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 앞으로 2, 3년 더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것도 내역을 좀 주세요. 네. 현재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향후에는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네, 자료를 좀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통복천 이 뭐 세월교인데 세월교는 서탄에도 세월교고 여기 세월교는 번지수가 안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가 사진만 갖고는 대략 짐작은 하는데 여기 정확히 위치가 어디예요? 그 통목천 그 상류 부분입니다. 그 수촌 도시개발 사업하는 그 근처인데 그 안성 경계에서 뭐 한 1km 정도 남단 쪽에 정확한 거리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쯤에 있습니다. 이게 이 사진으로 봤을 땐 난간만 설치해서 될 사안인가라는 좀 고민은 되던데. 그 세월교다 보니까 난간 설치비로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배정을 해줬습니다. 지금 도 재난기금으로.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글로 빠지거나 차량이 혹시 전복되거나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을 간략히 1,000만 원이면 뭐 제가 봤을 때 크게는 아닐 테고 좀 네. 안전한 느낌이나 이런 뭐 인명사고 인명사고 정도 이런 정도 가능할 것 해당하는 같습니다. 거죠. 차량은 뭐
1,000만 원 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작동 이쪽 2라운드로 해서 통복촌에 가로등 설치는 뭐 잘 하시는 건데 왜 단가가 우리 도로정비과에서 단가를 뽑으면요 가로등 한 주가 뭐 어쩌다가 아니야 거의 늘 하나의 단가가 500만 원이에요. 난 그걸 외우고 있어 제가. 근데 여기 따지면 60개 뭐 5, 6, 33억에다가 뭐 이거는 좀 거리가 기니까 실체 설계 2천만 원 따지면 한 3억 2천이면 되는데 좀 이게 더 액수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 특별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 하천이기 때문에 뭐 또 다른 뭘 좀 추가적으로 뭐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아니 계략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한 금액에 따라서 설치 길이를 개소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계략 사업비로 뽑다 보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 사업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 경관에도 좀 맞게 가로등도 좀 거기에 이 하천 시설들하고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잘 선택하시고 필요하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좀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런 절차를 좀 밟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통신망 분리 사업인데 그게 따로따로 하겠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지도가 첨부해 준 게 아무리 보려고 해도 크리티에서 내용이 안 보여. 이 사업 내역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통신망이 CCTV하고 제어 장치가 한 라인으로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두 라인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자료는 더 크게 확대해서 추가로 제출을 주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분리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왜 같이 쓰면 어떤 문제가 있고 분리해야만 하는 이유들도 좀 달아줘야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물론 이제 도에서 받아온 사업이라 노력하신 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다음에 누리광장 아까 설명한 것도 좀 그 자료를 좀 해서 주십시오. 어느 정도 전기 용량 플러스 뭐 이런 거고, 이것도 어찌됐든 특정으로 받으신 사업이니까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전기 요금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변 지역 사업 특별하게 도곡 삼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인데, 여기는 지금 삼리와 사리는 마을회관에 부지가 없어요? 그건 제가 좀 자세하게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 부지가 없으니까 아마 매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1,000만, 10만, 100만, 2,387만 원, 1,950만 원. 이거 가지고 마을회관 부지 매입.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요 세부 내역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뭐 마을에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는데, 뭐 태양광 사업을 하는 거 저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CCTV 설치 사업이 쭉 마을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8년 동안 보면 CCTV 설치를 사업은 그럼 이게 기존에 설치한 거를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이걸 설치하는 건지. 그럼 기존에 설치된 걸 교체한다면 이게 언제 설치했던 건데 어떤 용량이나 성능이었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이런 내역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계속 얘기하는 게 좀 이렇게 자잘하게 어떻게 어떤 뭐 마을이나 주민들 한에 필요한 부분도 사업을 해야 되지만, 좀 어떤 시기에는 좀 그 전체의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좀 이런 사업도 좀 같이 좀 주민들과 협의와 동의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매년 이거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성과가 좀 안 드러나서 하여튼 좀 고민도 좀 있어요. 물론 어려움 좀 있어 이해돼. 왜냐 주민들의 여러 요구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그 내역들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그럼 이따 최종 의원님 질문하신 거야? 그러면 저기 소남 의원 지금 많아요? 그건 그러니까 몇 가지인지 몰라도 그냥 하시고 끝내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소남 의원님. 네, 우리 소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빨리 해라고 식사 시간이 다 돼서 물론 뭐 우리 최재형 의원님과 이승용 의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그 수소전기차 7쪽에 보시면은 이 예산이 지금 1회 추경으로다가 17억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 1회 추경으로 올 사업은 끝나는 겁니까? 보급 사업이? 아니면 계속해서 2회 추경도 올라옵니까? 그거는 그 수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럼 수요에 맞춰서 예산 추경을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전년도 이제 그 수소 승용이나 버스는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아니면 전년도 검토를 해서 예산팀이랑 협의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고를 내서 수요가 많거나 하면 저 그 국비 확보 그 가능성 검토해가지고 추가 필요하면 추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중교통에 필요한 차량인데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몇 대가 2026년도에는 몇 대가 필요하다,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난해에 사업 구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국비 내려주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러니까 다음에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조사를 해서 보통 국비 신청을 하고요. 근데 국비 신청을 해도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요 반영을 해서 국비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12를 다 충당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의 일부를 조금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부담은 몇 프로예요? 일반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한 3억 4천 정도, 버스가 2억 9천 정도 되고요. 근데 요 이제 버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6억 이상 차량가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광역버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시내버스 쪽만 포함되는 거예요? 이번에 하는 거는 광역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부담률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 통계목을 잡을 때 올해는 몇 대가 우리가 그 교체 그 대상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비를 요청을 해서 본 예산에 그거를 담아서 본 예산에 뭐 대충 뭐 한 70-80%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일회 추경에서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을까. 예, 이게 뭐 이쁜 사람 뭐 떡 하나 더 주고 뭐 미운 사람 뭐 이렇게 하나 옛말 속담에 그런 말도 있듯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공정성이 있냐는 그런 문제가 좀 이야기가 되잖아요.
저희도 그 요구대로 다 반영이 되면 이제 좋은데 저희도 예산과하고는 이제 전체를 다 반영 요구를 하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시 재정상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액 다 반영은 못한 상황입니다. 뭐 요구하는 사람은 요구하는 거는 몇 대인데 우리가 뭐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몇 대 교체 사업비를 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상임이나 우리 뭐 예결위원들이 좀 알고 이렇게 계시는 게 우리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또 불편사항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는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다발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물론 이제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 뭐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러지만은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짜여져서 어떤 식으로다가 집행이 되는지 물론 이제 시민분들이 하나하나 다 뭐 건건이마다 그걸 가지고 뭐 의원분들한테 질문하는 분은 없지만은 뭐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의원들한테 이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네,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 전체 수요 대비 얼만큼이 이제 계상됐다는 거를 말씀을 쉽게 얘기해서 뭐 드리겠습니다. 소통이 좀 덜 되고 있는 네. 거죠. 소통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에너지과 그 월곡동 마을 진입 그 포장공사 확장공사 이 사업은 우리가 그 차고지로 인해서 이거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차고지가 아니고요.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네, 충전소. 예, 그렇습니다. 충전소하고 네. 거기 주차도 가능하는 거죠. 충전하면서 우리도 월곡동 진입로에 거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예, 가봤습니다. 충전소? 네네.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마을 주민들하고 협약을 한 거예요. 우리가 수소 충전소를 유치를 하면서 우리 마을 분들을 위해서 이런 평택시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라고 협약을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도죠? 협약이? 이게 설치는 22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그 예산이 지금 110억인데 이 예산은 지금 뭐 어디서 충당시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예산을 좀 세우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예산을 뭐로 만들고 있는 거냐고 기후에너지과에서 110억을 10입니다. 네? 12? 예, 100%?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그 수소 충전소가 기후에너지과 소속에 이제 있지만은 우리가 도로 건설이나 평택시에서 도로 건설 이런 부분은 건설도로과나 건설도시과 이런 데서 추진을 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후에너지과에서 예산을 남겨줘서 그쪽에서 추진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이거를 관장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건지 준공 때까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또 해당 부서에서도 돈이 없어서 나름대로 또 사업이 많다 보니 쉽게 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가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기후에너지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어차피 뭐 팔 걷어붙인 거니까 빨리 예산 확보해서서 월곡동 주민들 수건 사업을 빨리 그 조속히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그 생태하천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가. 그 20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그 원가 도급 업체별 원가 산정액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인가 이게 늘은 거죠? 4개 업체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원가 산정액을 보면은 그 업체별로다가 차이가 좀 많아요. 예. 차이가. 뭐 배되는 데도 있고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도급 구역 범위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구역 범위는 본인들 그 입찰을 실시해가지고 구역을 선정을 했고요. 범위가 넓은 데는 아무래도 도급액이 높고 많고 이제 인건비 그 수집 운반 그 근로자들도 많고요. 범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체를 늘린 거 아니에요? 예. 뭐 한쪽에 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기존의 5개 업체보다 많이 완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늘기 전에 최고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늘기 전에 기존 5개 업체에서 최고 많은 업체가 얼마였었어요, 금액이?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비예요? 아니 극비 아니 제가 몰라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예요. 몰라서요.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180억, 170억 정도로 알고 있는 건데. 그럼 뭐 좀 액수가 적은 업체에는 불만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어차피 입찰을 실시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우리 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 업체 한번 어디 갔어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어디? 원칙은 이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 업체 선정이 되시니까는 업체 방문을 해서 거기에 이제 대표성을 띠신 그 임원분들하고 한 번씩은 상담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택시에서 좋은 쪽으로 이게 업체를 늘린 거잖아요. 예. 좋은 환경 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게 업체를 늘려 드린 건데 여기서 또 불평분만에 대한 요소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은 못했죠? 예. 아직은 못했죠. 그 이순영 의원님이 한참 말씀하셨지만은 이 폐기물 그 관련해서는 이 어느 분이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 예. 국장님? 책임지실 분? 여기서 이제 책임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다 삭감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셨지만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하루라도 좀 빨리 원금을 채무를 변제를 해야 이 이제 12%에 대한 이자가 부담이 덜하니까 이제 최대한 시 재정을 고려해서 원금을 이제 변제를 하자는 차원으로 저희도 의원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그런 의견은 동의합니다. 우리 뭐 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내용 모르고 일단 뭐 저기 승진 인사이동 뭐 타고 오신 거잖아요. 이런 내용은 와서 알으신 거잖아. 일단 그 전에는 모르셨죠? 일단 결과론적이진 거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판결이 저희가 패소를 해서 평택시가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쉽지만 그 전에 저희가 결과를 당시에 4,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과는 뭐 예측할 수 없었고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빨리 변제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거 아시면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을 벌려놓은 거예요, 시에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근 40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공이 이제 폐기물을 매립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책임이 져야 된다는 게 이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와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다 폐기물 처리한 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이제 시가 부담을 하게 됐는데 뭐 이게 한 88년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뭐 아니 그러니까 오래된- 연도수를 떠나서 이게 민간이 한 게 아니잖아요. 송탄 시에서 한 거잖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매립이 가능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시에서 했단 말이야. 그리고 시에서 이거를 브레인시티 사업직으로다 묶어서 이거를 개발로 해가지고 다 일단은 그 토지를 잘라서 용도에 맞춰서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매각을 했는데 다 알면서도 이런 부분을 왜 시에서 먼저 이거를 생활 폐기물 그 매장되어 있는 거를 처리를 하고 나서 매각을 했어야지. 그걸 묻은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딨냐 이 얘기예요. 알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고 있었다면 이해를 해요. 근데 매각을 한 거는 저희가 88년도에 일반 개인한테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그 당시에 때는 그리고 이게 여기 보니까 뭐 PFV하고 평택시하고 이게 소송이 붙는 건데 PFV가 뭐예요? 법인단체가 평택시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일정 사업량의 성공성을 위해서 평택시에서 만든 특별 법인단체예요. 그 우리 식구들끼리 우리 저 가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맞지 않아요? PFV가 남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고 이해가. 원고 피고 해가지고 예? 이건 뭐 위원장님이 부담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네, 추가로 하나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한 거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개략적인 거는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에 88년도부터 이 구 송탄시에서 이제 이 토지에 매립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개인한테 이제 그 매립한 후에 송탄시에서 88년도 11월 달에 개인한테 매매를 합니다. 그 매입을 한 개인은 다시 또 여러 개의 분할을 해서 개인이나 법인이나 여기서 쪼개서 또 매도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92년도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이제 브레인시티 내에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19년도부터 이제 21년도에서 이제 이때 이제 토지를 수용 재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강제 수용을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년도부터 12월에 그 사업을 했는데 이제 그게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이게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그 폐기물이 나오게 된 시점을 인지하게 된 게 그때 시점입니다. 그래서 1년간 폐기물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폐기물 처리에서 이제 원구 측에서 이제 폐기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평택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게 이제 소송이 24년도에 접수가 됐고 오늘날에 이제 이 확정 판결이 나게 된 겁니다. 뭐 연도수로 보면은 40년 전이고 이거를 시행했을 때는 30년 조금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해명을 하셨지만은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 어느 분이 들어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결에선 이거 인정 못해요 사실. 인정하면 안 되는 거고.
그 38쪽에 5성 누리광장 태양광 설치 그 특조금 사업인데요. 이거는 뭐 예산 내려와 있는 건가요? 네,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 몇 월 달에 내려왔어요? 3월 3월? 예, 3월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사 중이에요? 아직 그 예산 수립한 이후에 저기 설계 발주할 예정입니다. 아, 이달에 내려와시니까 아직 그 시작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아무것도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혹시 과장님 그 도일천 네, 하천 정비 사업에 계획이 있어요? 도일천 지금 그 브레인시티에서 일부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아, 정확한 내용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네. 언제쯤 보고하실 건가요? 네, 그 이번 주 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건가요? 사업 네. 내용은? 사업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몇 월 달에 오셨나요? 1월 달이요? 1월 달에 오셨나? 네, 1월 달에 와서 교육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특별회계 쪽을 보면은 주민 그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해서 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연간 얼마씩 지원하기로 돼 있어요? 가스공사에서 그러니까 산업통상부에서 그 산식에 의해서 내려온 올해가 14억 300만 원입니다. 기부금으로 주는 돈이 포승으로. 그 보니까 이제 사업 집행 내역을 보니까는 뭐 농기계 구입, 뭐 저온 저장고 설치, 태양광 설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분들이 지원해서 해주는 거죠? 이제 절차가 우선 신청을 해서. 그 주민들. 읍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이제 신청을 받으면 읍에 이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공공사회복지 사업이나 소득 증대 사업, 그다음에 에너지 지원 사업, 주민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4개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밖에 여기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이제 5개 분야의 사업을 신청을 받으면 읍에서 이제 그 마을별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그 보니까 이제 태양광 그 주택 농촌 주택의 태양광 설치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뭐 100% 본인들이 다 사용을 하는 거죠. 발전량을. 예, 그렇습니다. 발전량을. 예. 몇 프로 정도 이게 저기 돼요? 그 이건 3kW 기준입니다. 예. 이게 뭐 보통 가정용이 5kg까지는 쓰죠. 5kg. 3kW입니다. 3kW입니다. 아니, 기본이 3kg고 예. 요즘에는 뭐 시골 같은 데는 뭐 그래도 시내 살림하고 틀려서 시골은 거의 한 5kg 정도로 이렇게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약 전력이. 근데 이제 기본이 3kg고요. 이제 본인이 사용량이 많으면 6kg 또 용량을 증설해서 쓰고 그 본인의 전기 요금이 한 달에 뭐 6만 원, 7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3kg면 충분히 하고요. 그 이상이다 그러면 뭐 용량이 크지만 또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이 이게 3kW가 넘어가는 거는 정부에서 보조를 지급돼서 보조 대상이 안 됩니다. 보조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게 태양광 설치가 이제 뭐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보통 한 20년 잡나요? 내구연은 20년 기준으로 잡습니다. 20년 후에 이제 어떤 그 뭐 고장이 자주 안 되든가 뭐 전력량이 뭐 없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교체를
해야 되든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때쯤 가면 다 잡이죠. 이것도 뭐 보조 사업이 있나요? 그러니까 설치할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지할 때는 자부담으로. 자부담이죠. 그런 걸 다 알고들 설치를 하시는 거죠? 농촌 주택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지금 신청 받을 때는 그걸 다 고지를 하고 얘기하니까. 그 마지막으로 평택고 그 태양광 그 사업은 평택시에서 지금 뭐 먼저도 간담회를 했지만은 입장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평택시가 관광 자원이 없어요. 사실 관광 자원이 없고 그나마 이제 평택호에다가 브레시티에서 이제 도시공사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브레시티에서 이제 사업비 좀 나오는 걸 가지고 평택호에 투자를 해서 그나마 이제 관광 그 도시로다가 지금 꾸미고 있는 상황에 이런 태양광 그 수상 태양광 설치 이런 현상이 또 나오면은 또 그 사업이 좌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셨죠?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 의원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간단하게만 물을게요. 그 소송 업무에서 이 땅을 팔을 때 그 매립지였다는 거를 고지를 안 했나요? 그 당시 이게 98년도인데요.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고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가. 아니 물론 여기 개인으로 계속 넘어갔기 때문에 또 그걸 생각을 못하고 했을 수 있는데 서로 고지만 했다는 그런 계약서에 그런 전혀 아무런 아까 유승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88년도면은 당연히 그 처음에 매수한 사람은 알고는 있었을 건데 계속 당연히 알고 그냥 있었겠죠. 파는 거. 근데 지금의 이제 이분이 연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이제 그 상황을 몰랐다. 그럼 쓰면서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네. 그리고 별 이상은 없었나 봐요. 그분은 다시 또 4년 있다가 또 택배 팔고. 쪽이나 주차장 쪽에다 완전히 다 넘겼습니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92년도에 또 여러 개 먼저 뭐 20명의 그런 법인에다가 과정에서 원인자가 우리가 됐으니까 네. 이렇게는 했는데 우리가 브랜시트도 같이 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지가 상승도 많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 또 이것을 법적으로 안 가고 아까 유승현 의원 우리가 차라리 치워줬으면 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길 거란 생각에 이제 소송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분할로 줄 테니 이자라도 조율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얘기해 보신 거예요? 네, 이자율 조율을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브레인시티가 이제 거기 이사회가 총 5개가 있어요. 네네. 중흥건설하고 평택도시공사하고 브레인시티가 5개가 있는데 이자율을 저희가 최소한 뭐 법정 이자율, 한국은행 법정 이자율이나 아니면 최소한 5% 정도로 감액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사회에서 만약에 법정이 지금 12% 이자율이 네. 나왔는데 이걸 5%나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한다 그러면은 배임이라 배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다. 배임이요. 네. 사적으로도 그래서 조율을 공문으로도 할수 저희가 있는 또 받았어요. 하기 전에. 아무튼 안타깝네요. 아휴, 예, 더 이상 지리아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각자에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